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내 자식에게 주식 투자 이렇게 설명하자.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 투자 기초 개념 세 가지, 입니다. 제가 실제로, 세 가지 키워드를 오늘 드릴 거예요. 네, 세 개를 드릴 거니까, 그거는 꼭 메모를 해 놓으세요. 메모를 해 놓으면, 그 세 가지 단어만 외우면 다 생각이 날 거야. 아, 김현준이 주식 투자 이렇다 그랬지? 내 자녀한테 이렇게 설명해야지라고 할 때 메모 조금 괜찮잖아. 줄줄 써놓고 읽는 거는 좀 모양 빠지지만 단어 세 개 아니면 아예 집에 이제 뭐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으면 거기다 그냥 써놓고 시작해도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중에 1번, 물레방앗간. 물레방앗간 뭔지 알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물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곡식을 찧을 수 있게 이 운동 에너지가 변환되는 게 물레방앗간이죠. 자, 어, 주식 투자의 기초 개념. 그러면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됩니다. 애기들이 아마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막,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상 되면 주식이 뭔지, 아빠 주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야, 애기야, 잘 들어봐. 내가 향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했을 때, 알겠어, 엄마, 아빠가 아니고, 주식 투자가 뭐야? 부터 물어볼 것 같거든요. 주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어, 일단 우리나라의 회사,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회사, 어, 개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회사, 법인은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넌 인간과 똑같아. 신분증도 만들 수 있고,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뭐 주식도 매매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법인, 회사라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 주식으로 회사를 만든 걸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그 주식을 얘기할 때가 이제 주식이란 무엇인가 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증권은 뭐예요? 증권회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증권은 뭐고 주식은 뭐예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증권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가 되는 문서나 서류, 증거할 때, 그다음에 권리할 때에서 증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가증권을 줄여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있다. 있을 유에 같이 가 해가지고 유가증권. 그 유가증권이 뭔데요? 유가증권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식, 상품권 등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훨씬 더 큰 개념, 증권이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일부 주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식이 그럼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면 주식은 물레방앗간에서 생겨난 거거든요. 물레방앗간이 뭔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는 곡식을 찢는 걸 물레방아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주식과 관련이 있어? 근데 물레방아를 맨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간이 수렵하고 채집하다가 농경 문화로 넘어갔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느 때쯤. 그때쯤에는 이제, 내가 정착해가지고 내 마을에서 씨를 뿌리고, 김 메고, 나중에 수확해가지고
이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농경사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식을 수확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먹기 쉽게 빻아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고안을 했어요. 요거를 물이 떨어지는 곳 옆에 돌아가는 걸 하나를 만들면 나중에 요렇게 찢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은 했는데 돈이 없네. 그리고 약골이야. 그러니까 뭔가 나무를 해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죠. 땅도 있어야 되죠. 이 손재주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손재주는 없더라도 힘이 있는 장사가 나무를 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야, 돌쇠야, 너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좀 지고 와. 야, 순덕아, 너는 손재주가 좋잖아. 그럼 그 나무찜 해온 거를 요러요러하게 한번 설계를 해볼래? 야, 누구야? 너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네 땅 좀 기부를 해라. 해가지고 고안한 사람, 나무 짐지는 사람, 물레방아 설계하는 사람, 그다음에 땅을 기부한 사람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물레방앗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고안했으니까 나만 쓸래? 되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야, 이거 내 땅에서 했으니까 나만 쓸 거야. 돼? 안 되죠. 고안한 사람, 힘쓴 사람, 손재주 있는 사람, 땅 기부한 사람 모두가 일부의 기여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레방앗간은 우리끼리 나누어 쓰자. 너는 오전 시간, 너는 오후 시간, 넌 저녁, 넌 새벽 시간에 각각 나누어서 각자 생산한 곡식을 빻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자면 공동 생산의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하고 나니까 모두가 편리해지는 겁니다. 힘 좋은 사람은 힘만 쓸 줄 알지 내가 열심히 빨 수는 있어. 근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자는 땅도 많고 머슴도 많아. 근데 생각이 없네. 근데 모두가 잘하는 걸 합쳐서 나누니까 모두가 다 같이 편해진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낸 기업들은 그 개념을 주식이라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야, 내가 돈 낼게. 너는 이런 일을 해. 너는 이런 일을 해. 나는 생각만 했어. 그럼 너는 스톡 옵션으로 줄게. 너는 이 주식을 사. 라고 해서 특정 기업체가 영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만큼씩 소유권을 나누어 주는 게 주식입니다. 자, 이제 주식이 뭔지 이해되셨죠? 두 번째,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 투자 기초 개념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미스터 마켓입니다. 미스터 마켓. 마켓은 시장 할 때, 주식 시장 할 때 마켓이에요. 이거는 워런 버핏, 이번에 이제 은퇴하신다는 워런 버핏 선생님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창안한 개념입니다. 어, 자, 이 미스터 마켓이 뭔지 설명드리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소유권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소유권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각해?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카페를 하면, 내가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곤 하지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분초 이렇게 나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 이런 궁금함이 생기실 겁니다. 그거는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매나 거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 카드 게임 하듯이. 너 이거 받았으니까 나 이거 줘. 카드, 너 지금 땄어? 나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업의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 이 주식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얼마 오를까? 오늘은 얼마 떨어질까?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오를까? 이런 차트를 그렸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게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이 애초에 주식의 기원, 개념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아직은 좀 아리까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또는 내가 앞으로 나 이 집을 꼭 홈 스위트 홈, 난 이거 내 걸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꿈의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어떻게 사죠? 이거 샀으니까 내일쯤 팔아야지. 아파트의 가격,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던데 내가 여기에 사서 이렇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살면 어떨까? 또는 이 부동산을 내가 한번 구매한 다음에 10년, 20년 갖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주식처럼 거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거 요 앞에 지하철이 있나 없나? 교통. 내 아기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몇 개 안 건너고 좀 좋은 학교가 있나? 학군. 이 가격에 30평일까? 20평일까? 평수. 이거는 신축인가? 구축인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거나 거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자면 분석을 해서 사는 거고, 산 다음에는 실제로 거주하려는 그 본질의 목적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소유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매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두 번째 키워드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마켓은 주식 시장을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설명한 개념이거든요. 이 미스터 마켓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의 소유권, 말하자면 주식의 가격을 매기고 여러분들이 사거나 팔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주식을 사고 싶다면 내가 이만큼에 팔게 라고 제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한다면 그 주식 내가 이만큼 가격에 살게 라고 받아들이는 것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의인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마켓의 특징을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신병이 심각하다. 조울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울증 뭐예요? 한쪽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또 금세 어느 쪽에 가서는 막 우울해져. 세상 망한 것처럼 막 슬퍼져. 이것을 반복하는 게 조울증에 걸린 사람인데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놈이 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똑같은 주식인데 야 내가 100만 원에 살게. 100만 원. 했다가 또 기분이 좀 나쁜 날에는 야 그 주식 나 50만 원밖에 못 주겠어. 50만 원을 거래 안 하면 나 안 해. 이렇게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이 미스터 마켓은 의인화한 거예요. 누구를 의인화한 거다? 기업의 소유권을 본질 가치와는 관계없이 매매, 거래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주식시장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의인화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키워드.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 투자
기초 개념 세 번째는 좀 격언으로 가요, 격언으로.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 투표함,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스터 마켓, 조울증 걸린 사람으로 표현할 정도로 오르내림이 심해요. 어떻게 오르내린다? 누군가가 막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투표해. 그거는 그냥 인기 투표인 거야. 그 사람이 정말 잘했냐 못했냐는 관계없어. 그랬다가 좀 싫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투표를 하나도 안 해.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나쁜 표를 많이 받고 있는 분 백종원 대표. 예전에는 엄청 좋아했어. 흑백요리사 나올 때 막 열광하고 근데 상장하고 주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해. 이게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다. 투표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예능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군대 가는 예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보여줬던 게 이제 마른 것 같은 조그만 것 같은 여자 연예인들 꼭 이렇게 몸무게 막 공개하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체중계에 올라가는 순간 나의 몸무게는 나의 가치는 딱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어느 때는 전기차를 막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전기차를 막 싫어했다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에 주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라는 표현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생겨야 되고요. 왜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처럼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가? 그냥 단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업의 소유권이나 본질 가치랑 상관없이 거래 대상으로만 보고 맨날 사고 팔고 치고받고만 하면 그 기업의 본질 가치랑 주가는 관련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 기업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본질 가치, 즉 자산이나 이익과 같은 거예요. 이 수렴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큰손 투자자들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돈이 막 수백 조씩 있어요. 수백 조.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10조 정도 한번 쓸 뻔했는데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남은 돈이 수백 조야, 이 사람이. 전 세계 어떤 정부보다도 미국의 단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믿냐면 기업이 소유권을 주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이나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팔거나 또는 내가 이제 앞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이미 영업하고 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가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이 가게는 매상이 얼마나 나오고, 인건비는 얼마나 쓰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남는데, 그 남는 것 중에 뭐 본사에는 얼마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쭉 생각하잖아요. 그게 마침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큰손 투자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뭐 MBK 파트너스, 한앤컴퍼니 같은 이제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사모펀드 이런 회사들도 기업 자체를 딱 사버려 가지고 얼마나 돈이 남지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권리금 가지고 카페 사고 파는 것처럼. 큰 손인 거죠. 또 많이 얘기 들었던 뭐 빌 에크먼, 그다음에 빅쇼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미국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된 주식이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나는 공매도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숫자로 보면 적어요. 근데 금액으로는 여러분들이 막 사고 팔고 하는 그 개미들보다 개미들의 합보다 훨씬 많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기업의 자산이나 이익과 같은 본질 가치를 계산해서 너무 싼데? 라고 하면 사들여.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 팔고 공매도 쳐. 그렇게 되면 큰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결국에 주가가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거죠. 자, 이 이유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큰 관심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치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려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체중계이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와 부합하게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특징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막 오르내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본질 가치만 딱 계산해 놓고 그 본질 가치보다 내려갔을 땐 주식을 사고 본질 가치보다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 이거를 반복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내는 게 주식 투자의 방법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주식 투자 기초 개념 세 가지. 첫 번째 키워드, 물레방앗간입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끼리 공동으로 기업을 만들고 공동 생산, 그 만든 것에 기여한 만큼 소유권을 나눠 갖는 공동 소유, 기업의 소유권 일부라고 하는 것이 주식의 개념이고요. 주식 시장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미스터 마켓.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질 가치가 존재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하고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소유권이나 본질 가치랑 상관없이 매매,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본질 가치와 주가가 수렴한다. 왜 장기적으로는 꼭 주가가 본질 가치에 수렴해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버핏, 사모펀드 이런 사람들이 큰 손이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업을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나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는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 투자의 방법론, 본질 가치를 계산하고 본질 가치보다 낮을 때 사서 본질 가치보다 오르면 판대. 이게 결론입니다. 1강의 결론. 여러분들이 이 강의 어, 어디 나가면 돈 내고 비싸게 사 들어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공짜로 풀려고 하고요. 이 강의의 반응이 좋으면 제가 2강을 공개를 할 텐데 2강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어요? 주식에 대해서 알았어. 주식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 주식하는 방법? 본질 가치보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래.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본질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공유, 댓글 많이 해주시면 이거 정말 우리 채널 구독자 에이블리들이 관심이 많네? 라고 해서 쑥쑥 크는 모습이 보이면 제가 2강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